자, 근데 이게 돈이 많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영역 아니냐, 결국에는. 이게 사업을 했던 경험도 없고, 자금도 없고, 쩐도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거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정말 마지막으로, 아니, 도대체,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나는 것을 창업 아이템으로 좀 가져가고 싶은데, 정말 방법이 없을까? 딱 하나 남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은 일반인들은 모르지만 부자들만 하는 창업 아이템 1순위. 아마 수많은 창업 아이템들에 대한 영상이랑 자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창업을 고민한 이유는 모두 다를 겁니다. 이게 부자가 되고 싶기도 하고, 퇴직을 하게 되어가지고 내가 할 일이 없어서 창업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아실현을 하고 싶어서 하기도 하고, 여러 이유들이 있죠. 근데 결국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필수 불가결하게 돈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커다란 수단 중에 하나. 결국에는 돈이라는 그 방어 요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창업을 고민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무인 관련된 아이템들이 굉장히 성행하는데, 무인 아이스크림점이라든가 무인 프랜차이즈, 무인 커피숍이나 무인 라면집도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무인 술집도 있고, 과거에 또 전통적으로 식음료 사업들, 커피숍,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치킨집, 에어비앤비라든가 스마트 스토어, 이런 사업들도 굉장히 성행했었죠. 이커머스. 지금도 물론 굉장히 잘 성장은 하고 있습니다. 시합마다 편차는 있지만은 정말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는데, 근데 막상 부자들이 가져가고 싶어하는 창업 아이템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게 내가 속한 특정 산업에서의 사업일 수도 있지만은,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오픈 AI의 샘 알트만 같은 경우에는 초고대 언어 모델, AI 산업에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인 그 LLM을 사업으로 가져가는 거고, 그리고 예전에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일반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이 또 지대적인 역할을 했죠.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OS, 물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개인용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서 이제는 또 클라우드 쪽으로, 그리고 AI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약진을 하고 있고,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슬라 전기차 사업을 하고 있고, 원래 그 이전에는 스페이스X라는 우주 로켓 발사체와 저궤도 인공위성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연히 내가 이제 이공계도 아니고 코딩도 내가 할 줄 모르고, 도대체 문돌이인 나는 어떤 것을 창업 아이템으로 가져갈 수 있는가, 좀 더 파괴적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은퇴 이후에 범용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업들 외에도 또 뭐가 있을까. 정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하나로 귀결된다고 본다면은 막상 서두에 말씀드린 그 많은 성공한 부자들이 유일하게 하나로 모아져서 가져가는 아이템이 바로 투자입니다. 투자. 이게 이제 투자라고 하면은 일반 주식 투자를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내가 일반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할 수도 있죠. 내가 창업 아이템으로. 전업 투자자가 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다만 이거를 조금 더 내가 전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빌 게이츠 같은 경우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이후로는 투자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빌 게이츠가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벌써 세 번째 1조 펀드를 조성 중에 있고요. 이 펀드에서 투자한 기업만 140곳이 됩니다. 주로 이제 기후 테크 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바이오 쪽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믿고 성장성이 있다고 여기는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베조스 어스 기금이라고, 한마디로 베조스의 지구 펀드라는 뜻이죠. 올해 초에 대체 단백질 개발에 약 6천만 달러, 대략 한 800억 정도가 되는데, 이런 쪽이 투자를 많이 했어요. 베조스 어스 기금이 대체 육류 쪽으로 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외국의 이런 거부들 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창업자분들이 성공적으로 잘 매각하신 이후에 그 돈을 투자를 잘하는 벤처 캐피탈이나 사모 투자 펀드에 출자를 하신 이후에 소위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창업 아이템으로 투자라는 수단을 빌려서 부를 축적을 하고 계시고요. 자, 근데 이게 돈이 많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영역 아니냐, 결국에는. 이게 사업을 했던 경험도 없고 자금도 없고 쩐도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냐, 펀드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당연히 어느 정도의 시드는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의 자본금은 내가 필요하고요. 하나의 창업 아이템으로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거를 어떻게 그럼 시작을 할 수 있느냐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우리나라에는 이런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조합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투자 기구에 따라서 몇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오늘 그 형태를 다 다루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양한 형태의 여러 가지 투자 기구들이 있고 이거를 현재 다 알 필요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웬만한 자본금이 아니고서는 이런 투자 기구들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이 투자 기구를 설립할 수 있는 요건들도 매우 까다롭고요. 기본적으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사모펀드라든가 신기술 사업 투자 조합이라든가 벤처 투자 조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펀드와 조합의 형태가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돈을 모아서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은 이러한 투자 기구마다 필요한 조건, 제약, 자본금 등이 모두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은 개인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 기구는 무엇이 있느냐? 물론 당연히 내가 돈이 많고 나는 직접 투자를 할 거야. 그러면은 굉장히 간단하겠죠. 예를 들면은 그냥 제가 개인으로서 주식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제가 회사를 설립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제 계정에서 자기 자본 계정에서 직접 그냥 투자를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대부분 투자를 받는 회사 입장에서는 몇십억 이상의 단위로 돈을 받기 때문에 조그마한 단위로는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펀드나 조합의 형태를 만들어서 우리 돈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의, 다른 법인들의 돈까지 우리가 끌어 모은 다음에 하나의 덩어리로 투자를 하는 거죠. 이거를 유사수신 행위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유사수신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방금 이제 말씀드린 그러한 기구들의 특성이고 아무나 함부로 이러한 기구를 만들지 않고 유사수신 행위를 할 수는 없어요. 즉 이러한 기구를 만들어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 신고도 하지 않은 다음에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을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 많은 기구들이 있고 현재 만들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기구들 중에서 비교적 간단한 형태예요. 개인 투자 조합이라는 것이 있는데 가장 그나마 자본금도 많이 필요로 하지 않고 제약이나 규약도 별로 없으며 생각보다는 아까 여타 말씀드린 다른 기구들에 비해서 손쉽게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인 투자 조합 같은 경우에도 내가 개인 투자 조합을 운영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능력이 되는지 내가 그러한 자격이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심사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등록하는 절차가 이러한 투자 사업을 창업을 시작하시려는 분한테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까다로울 수 있고요. 그렇다면 정말 마지막으로 아니 도대체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나는 투자라는 것을 창업 아이템으로 좀 가져가고 싶은데 정말 방법이 없을까? 딱 하나 남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은 여러 번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요.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개모임이라고 하죠. 예전에 정말 70년대, 80년대 이때 우리 어머님들이 많이 하셨던 거 개모임이라는 게 있는데 실제로 이 개모임이 법령상으로는 민법상 일반 조합이라고 명명합니다. 이 민법상 일반 조합을 만들 수는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게 여러 번 되풀이될 수 없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사수신 행위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런 자격이 없이 자꾸 이런 개모임 형태로 돈을 모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민법상의 이런 일반 조합은 그 누구나 만들 수 있고요. 만약에 비상장 회사 중에서 내가 보기에 앞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 가치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회사에 초기에 내가 내 돈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서 즉 이런 걸 레버리지를 일으킨다고 하죠.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일단은 내가 투자에 대한 경력도 없고 아무 라이센스도 없고 자본금도 많이 크지가 않고 이럴 때에는 민법상 일반 조합을 만드시면 됩니다. 즉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비상장 회사가 있으면은 내가 그 투자 기업과 조건 협의가 끝나면은 제가 투자자 모집을 시작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거는 당연히 민법상 조합에는 커다란 돈이 모이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좀 있겠죠. 당연히 투자 금액이 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전문적인 그런 투자 기구에 출자를 하실 테니까요. 결국에는 제가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지인들, 신뢰를 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하나의 공동체로서 이 민법상 조합을 결성을 하는 게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법이고요. 충분한 자금이 만약 모였다. 그러면은 이러한 사람들, 즉 조합원들을 모아서 조합원 총회를 열고 투자 기업과의 계약서를 날인을 해서 민법상 조합을 결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체결 이후에는 투자금이 납입이 됩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정말 계속해서 꾸준하게 하나의 투자 기구로서 창업 아이템을 가져갈 수 있는 첫 단추 정도는 꿰 수 있는 게 이 민법상 조합으로 투자를 하는 방법이고요. 만약에 첫 회에서 다루었던 스튜디오 슬램이라든가 아니면은 백종원 대표님의 더본 코리아가 맨 처음 설립이 되었을 때 주변에서 내가 봤을 때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만약에 내가 초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민법상 조합을 만들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일반인들은 모르지만 부자들만 아는 창업 아이템 1순위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알아봤고요. 민법상 조합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다루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